ECB가 금리를 내렸는데 제가 ECB가 금리를 내리면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 시장에도 좋을 겁니다. 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예상치보다 적게 올랐어요. 그럼 우리가 예상한 만큼 왜 올라가지 않았을까? 반응하지 않은 이유. 왜 올라가지 않았을까? 크게. ADP 발표 5월달 민간 고용 15만 2천 명 증가 4개월 만에 최저치. 일단은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엊그저께 발표가 됐죠. 그래서 월가 예상치보다 살짝 안 좋게 나왔어요. 살짝 고용 지표가 꺾였다는 건 시장에서 좋게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오늘 금요일날 이제 10분 뒤에 발표가 되는데 미국의 고용 지표 중요합니다. 고용 지표. 최근에 발표됐던 뭐 ADP 고용 지표라던가 아니면 뭐 졸튼 이런 구인 보고서라던가 고용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둔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10분 뒤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 지표도 나쁘게 나올 걸로는 보지 않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고용 지표가 조금 좋게 나왔어. 예상치보다 상회했어. 약간. 그래도 좋습니다. 근데 예상치보다 약간 또 둔화했네. 그래도 좋아요. 근데 많이 떨어지던가 아니면 많이 높던가 이러면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 부분을 걱정해야 되냐면은 임금 상승률 이거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왔다 그러면 시장이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월가 예상치대로 나왔다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10분 뒤에 고용지표 발표되면은 한번 써주세요. 실시간으로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ADP 고용지표도 살짝 둔화를 했고 그리고 4월 증가폭도 19만 2천 명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18만 8천 명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고용지표가 차근차근 둔화하고 있구나.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겠구나. 시장은 좋게 받아들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의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 22만 9천 건이 발표가 됐네요. 전주가 8천 건이 늘었죠. 실업자가 소폭 늘었다는 건 고용지표가 둔화됐다는 얘기고 요게 시장이 좋게 받아들이겠죠.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였다. 실업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은 안 좋지만 살짝 늘었다는 건 좋은 신호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드 뉴스는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인다? 굿 뉴스로 받아들인다는 거. 배드 뉴스, 굿 뉴스로.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 5월달 ISMI 서비스업 53.8 한 달 만에 확장세로 전환. 자, 요것도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최근에 제조업 지표는 50 아래로 나왔죠. 안 좋다는 거겠죠. 근데 서비스업 지표가 50 이상 나왔어. 월가 예상치가 50.8인가? 50.7인가 그럴 겁니다. 7인가 8. 근데 발표가 53이 나왔어요. 53.8. 그러니까 월가 예상치보다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 뜻은 미국의 서비스업이 아직 꺾이지 않았다. 소비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 그러면 요게 고용지표는 둔화되면서 소비지표는 꺾이지 않았어. 거기다가 임금 상승률까지 예상대로 나왔네? 그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인다? 야, 골디락스다. 좋게 받아들인다는 거. 그래서 지금 미국이 발표되는 지표들은 전체적으로 다 좋게 받아들인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에서도 서비스업 지표 발표한 것도 좋게 나왔고 ISMI 제조업 서비스업 지표도 좋게 발표가 됐다는 거. 자, ECB 캐나다 금리 인하 글로벌 피벗 확산 요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였냐면은 ECB에서 금리를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그게 가장 중요했었죠. 근데 결국 ECB가 금리를 내렸습니다. ECB가 금리를 내렸는데 제가 ECB가 금리를 내리면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 시장에도 좋을 겁니다. 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예상치보다 적게 올랐어요. 그럼 우리가 예상한 만큼 ECB가 금리를 내렸는데도 왜 올라가지 않았을까? 시장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 반응하지 않은 이유, 왜 올라가지 않았을까? 크게. 일단 라가르 총재 누님이 이전부터 6월달 0.25 내릴 겁니다.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얘기를 했었죠. 유럽의 금리 인하가 시장은 어떻게 했다? 이미 선반영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라가르 총재 누님이 했던 이야기들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금리를 인하했어. 0.25. 행동은 금리를 0.25 내렸는데 입에서는 말로는 뭐라 그래요? 우리 다음 달에 내린다고 한 적 없는데 2회 연속 안 내릴 건데 앞으로 안 내릴 수도 있고 원래 내리기로 했으니까 0.25만 소폭 내릴 거야. 안 내릴 수도 있어. 말은 매파적으로 행동은 비득이파적으로. 그러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불안감이 될 수도 있고 기대감이 될 수도 있겠죠. 요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유럽에서 금리 인하를 해.
그렇게 되면 유럽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죠? 어제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랬는지. 자, 유럽에서 금리를 인하해. 그럼 유럽의 채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국채 금리 떨어지면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유럽의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미국 채권 투자자, 뭐 한국 채권 투자자, 일본 채권 투자자, 글로벌 채권 투자자들이 유럽 채권 시장으로 몰려올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미국,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이 재무부에서 찍어대는 국채가 팔리지가 않아. 팔리지가 않는 상태인데 유럽이 금리를 내림으로써 미국 국채 시장에 있는 자금이 유럽으로 가. 그럼 미국 재무부가 힘들 수 있겠죠. 그럼 제니 옐런 누님이랑 라가르 총재 누님이랑 이미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너네 금리는 내리되 시장에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는 멘트들은 하지 마라. 불확실성을 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럽의 채권 가격이 올라가도 채권 투자자들은 야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겠는데 또 한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겠는데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 시장에서 유럽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지 못하게끔 서로 이런 공조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 자, 그럼 볼게요. 어제 유럽에서 금리를 내리고 나서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 증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코스피 코스닥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미국에 비해서. 자, 그럼 볼게요. 비트코인은 어땠죠? 비트코인도 소폭 상승을 했거나 아니면 횡보를 했습니다. 그럼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누구랑 상관관계가 높다는 얘기예요? 한국이나 이런 신흥국 시장들은 상승을 큰 폭으로 했는데 비트는 크게 못 올라갔어.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미국 증시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구나. 나스닥이 됐던 S&P 500이 됐던 다우랑 비슷할 수 있겠다. 엄밀히 따지면. 미국 증시에 뭐 예를 들어서 100억 달러가 들어왔다. 그러면 일부분 수혜를 본다. 비트코인이.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미국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럽의 금리 인하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선반영이 됐다. 그래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9시 반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 임금 상승률 상승하는 거 요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럽 중앙금리 인하에 유가 2% 급등. 자, 유가가 왜 오를까? 유가가 어떻게 보면은 라가르드 총재 누님이 우리 금리 인하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미국과의 공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네들을 위해서도 있습니다. 유럽이 금리 인하를 해. 그러면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유로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럼 유럽 입장에서 천연가스랑 원유를 수입해야 되는데 이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수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원유나 천연가스나. 우리가 항상 달러가 오르면은 원유 가격이 막 떨어지고 서로 디커플링으로 가는 것처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 원유나 천연가스 수입하는데 조금 더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겠죠. 비싸게 사온다는 건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동으로는 금리를 인하한다고 할지언정 입으로는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 금리 다시 올릴 수도 있어. 금리 안 내릴 수도 있어. 세게 해야겠죠. 이해되셨나요? 세게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안전성을 가져다 준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발표됐나요? 임금 상승률 높게 나왔구만. 안 봐도 비디오지. 자, 볼게요. 비농고용지수가 지금 예상치가 18만 2천 건인데 27만 2천 건. 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오늘 발표되는 지표가 예상치보다 살짝 높거나 살짝 낮으면 좋다. 근데 많이 높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그러면 시장이 안 좋게 받아들일 거다. 라는 말씀 드렸었죠. 지금 27만 2천 건이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고용지표가 아예 좋다는 거고 요 뜻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인다? 야, 금리 인하 세게 못하겠는데? 안 되겠는데? 너무 높은데? 고용시장이 조금 둔화가 돼야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다. 근데 너무 좋은 지표가 나와버렸어. 그러면 굿 뉴스는 지금 배드 뉴스다. 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쭉 빠지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던지는 거고 앞으로 더 빠지고 크게 빠질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돼요. 미국 증시 들어가는 거 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임금 상승률을 좀 보면은 자,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올려주세요. 열리지가 않네. 그래서 보시면은 한번 볼까? 0.4. 이전보다 얼마나 올라갔죠? 실업률이 예상치가 3.9인데 실적 4.1? 실업률이 그렇다고? 한번 볼게요. 재밌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보는 거야? 왜 열리지가 않아, 나는? 자, 실업률은 4.0. 뭐, 요 정도는, 4.0 정도는 뭐, 3.9에서 1 정도 더 올라갔네요. 그래서 뭐, 한 4.0% 정도는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될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지금 비농고용 지표, 헤드라인 지표가 높게 나와서 시장이 좀 크게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제가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 시장이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죠? 사실 이번에는 고용지표보다 임금 상승률이 더 중요하다. 고용지표가 높게 나오던가 낮게 나오던가 상관이 없는데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힘들다. 시장이 그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지금 예상치가 3.9인데 4.1이 나왔죠. 자, 그럼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거는 물가 잡기 힘든데 다시 최근에 발표됐던 뭐 경기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가 꺾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안 좋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금리 인하의 발판이 아니라 경기 침체의 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이런 식으로 쭉 빠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중요한 거 있으면은 제가 또 방송 끝부분에서 한번 시장을 보고 긴급으로 키던지 할게요.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리고 이미 오늘 에메랄드 등급 분들한테도 시그널을 드렸고 수요일 날에 우리 플래티넘 등급 분들한테도 시그널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죠?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리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 또 진도 나가야지 또. 자, 시장이 뭐 오르든 떨어지든 흔들리지 말고. 자, 유럽 중앙은행 금리 인하의 유가 2% 급등.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 가치가 조금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로화로 사는 이런 원자재들 얘네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유가가 2% 살짝 급등을 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막 유럽이 금리를 내린다 그래서 막 다른 국가들 뭐 미국도 그렇고 막 다 페스티벌을 막 즐기려고 하는데 쉽사리 안 돼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금리를 내려도 입으로는 매파적으로 떠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꼭지 신호 엔비디아 요거 때문에 떨어졌구나. 엔비디아, 젠슨항 등 경영진 주식 수조 매도 예정. 자, 그래서 지금 경영진이랑 이제 젠슨항 CEO랑 고위 임원 3명이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뭐 다 던지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뭐 계속해서 매도를 한다고 하니까 근데 뭐 이게 직접적으로 엔비디아 주가에 막 너무 큰 타격을 준다? 폭락을 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내부자들 거래라던가 아니면 좀 CEO나 이런 좀 높은 분들이 매도를 한다 그러면 해당 주식의 주가는 어느 정도 고점을 쳤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지금 거의 최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액면분할 10분의 1 들어가면은 가격도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겠지 또. 매도할 때 통상 저리 예고를 하나요? 그래야죠. 그래야 시장의 피해를 조금 줄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이미 다이먼도 JP모건 주식 던질 때 미리 분할로 얼마 매도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못 던져요.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항상 공지를 때려야 됩니다. 공시를 해야지 이게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들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뭐 빠진다. 그렇게 분석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SC 트럼프 당선 시 비트코인 2억 원 돌파. 우리 현명해져야 돼요. 요런 기사들 보고 트럼프가 당선돼야 된다 그러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투자 못 합니다. 그냥 평생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그냥 기사들, 기자분들 이런 기사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JP모건이 비트코인 빠진다 사지 마라. 그러면서 같이 던져. 그냥 같이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트럼프 찍어라. 트럼프 찍어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크립토인들 어차피 트럼프 당선되면은 우리 대선 공약 안 지킬 겁니다. 그거를 아셔야죠. 의미 없다는 거.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상관없습니다. 자, 윈터뮤트 CEO 이더리움이 실패한다면 모순에 갇힌 리더십 때문. 자, 요거는 왜 갖고 왔냐면 자, 지금 그 코인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비탈릭 부테닌이 엊그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트윗해가지고 엊그저께 제가 연예인 메타 말씀드렸었죠. 미국의 래퍼라든가 유명 연예인들이 코인을 발행해서 막 미친 듯이 끈다. 그리고 그 폴리파이 정치인들 그리고 막 일본의 막 회사원 뭐 젠틀맨 젠틀맨 재팬 막 해가지고 그런 코인들이 막 활기차기 시작한다 말씀드렸었죠. 근데 비탈릭 부텐이 열받았어. 야, 안 그래도 상반기에 솔라나 기반 밈코인 때문에 우리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을 못했는데 이제는 연예인 메타야? 근데 하필이면 또 연예인 메타가 또 펌프펀 앱이라고 솔라나 기반의 또 그 앱에서 발행이 됐어. 그러니까 솔라나 기반으로 연예인들이 앱을 만들어서 막 어그로 끌고 하니까 비탈릭 부텐이 열받아가지고 야, 밈코인은 안 돼. 연예인들이 저렇게 코인 발행하면 안 돼. 저기 뭐냐. 어떻게 보면 옳은 소리 한 거죠. 근데 윈터뮤트 CEO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네나 잘해.
너네나 잘해라. 이더리움 너네 실패하면은 모순에 갇힌 리더십 때문이야. 너네도 어차피 2021년도에 뭐 시바이누부터 시작해서 이런 밈코인들 막 발행하면서 생태계가 성장한 거잖아. 근데 너네가 뭐 할 말이 있어? 너네들 뭐 깨끗해? 이런 식으로 지금 싸움이 난 겁니다. 그리고 윈터뮤트 얘네들 뭐 하는 애들이냐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MM 기업을 맡고 있어요. MM 기업이 뭐냐면은 코인 받아가지고 코인 가격 띄워주는 애들이에요. 수수료 먹고. 지네들도 받아가지고 띄우고. 그럼 얘네들이 지금 앞으로 작업할 밈코인들이 막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인데 비탈릭 부테린이 초쳐버려. 그럼 지네들이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벌 수 없겠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지금 MM 기업이랑 이더리움 CEO랑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네 밥그릇 챙기려고 싸우는 거죠. 물론 비탈릭 부테린 얘기도 맞는 얘기지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크립토판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자,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얘기가 드디어 나왔네요. 자,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일정 발행사의 업무 처리 속도에 달려 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발행사의 업무 처리 속도에 달려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단기간 안에 빠른 시일 안에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아무리 빨라도 여름 이후 뭐 늦가을이 됐던 7, 8월이 됐던 9월이 됐던 10월이 됐던 최대한 대선 때까지 끌 겁니다. 그리고 이번 ETF 승인은 정치적인 이런 액션들이 없대. 무슨 뜻일까? 바이든이나 제니 옐런 누님이 하라고 안 했어요, 안 시켰어요 얘기를 쭉 해주는 거죠. 변명을 해주는 거죠. 아주 웃깁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뭐 100% 승인이 아니다. 더 지켜봐야 된다. 살짝 흐립니다. 그럼 무슨 뜻이다? 이더리움 현물 ETF 일단 선승인 해놓고 요 호재로 미국 대선 때까지 쭉 끌고 가겠다. 이드니 형님이랑 제니 옐런 누님이 해준 것처럼 쭉 끌고 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올해 대선 전에 된다 그러면 9월에서 10월이 유력하겠죠. 또 9월에도 연준의 금리 인하도 가능성도 높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하랑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같이 겹쳐서 터진다 그러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나스닥 상장사 샘러 비트코인 추가 매입위에 1.5억 달러 추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요렇게 하는 거. 어디서 많이 안 봤어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자금 조달해서 비트코인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샘러 같이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우리 미국의 이제 월가에서 위치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몸소 체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글 비트코인 검색량 조조 개인 투자자 시장 참여 아직인 듯. 자, 얼마 전에도 멤버십 방송에서 말씀드렸나요? 유튜브 암호화폐 방송 조회수가 2021년도 최고점 기준에서 거의 한 5분의 1, 4분의 1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뜻은 우리 비트코인 시장이 아직 개미들 유입이 안 됐다. 구글 검색량도 저조하다. 개미들이 아직 들어오지 못한다. 전 세계 금융 환경이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다. 대출도 힘들고. 대출을 받아서 리스크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금리를 내려줘서 대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하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금융정책 방향성이 결정이 나야 전 세계에 있는 채권 시장이나 아니면 MMF 같은 이런 대기 자금들이 움직인다. 굳이 개미들뿐만 아니라. 그래야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개미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아직 그 시점은 아니다. 그 뜻은 알트코인들 아직 올라갈 때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비트코인 ETF 18일째 순유입 역대 최장치 블랙록 3억 달러 끌어모아 기관들은 사고 있다는 겁니다. 기관들은 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산시장이 올라가는 패턴을 봤을 때 초창기 단계에서는 기관들이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고점, 꼭지에서는 개미들이 매집을 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여기 구간에 있지 않을까. 뭐 한 여기 정도 와 있겠죠. 한 요 정도.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한 요 정도 선에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호주 래퍼 밈코인 마더 토큰 대박. 3K였던 시드머니가 900만 달러로 폭등.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예인들이 지금 펌프펀 앱을 통해서 솔라나 생태계에서 밈코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메타 뒤집어진다는 거. 자, 아우, 부럽네요. 자, 킥스길의 게임스톱 거래 시장 조작인가 법적 윤리적 논란 증명. 자, 근데 요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정치적인 부분들이랑 조금 연결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치적인 이런 입장들. 그래서 요게 만약에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거래를 중지시킨다고 하는데
중지시키게 되면은 아마 우리 미국 증시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비트코인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요것도 만약에 일이 커진다 그러면 우리 코인 시장의 중대한 방향성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중요하게 좀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지금 난리 났어요. 유튜브 막 실시간 중계하고 무슨 꿍꿍인지 저도 계속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프랭클린 템플턴 새 암호화폐 펀드 고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제외. 자, 이렇게 보시면은 프랭클린 템플턴이 지금 암호화폐 펀드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비트랑 이더를 넣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다? 솔라나, 뭐 폴리곤, 그리고 또 뭐 있죠? 뭐 리플, 힘들겠지만 뭐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넣어서 뮤추얼 펀드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입맛에 맞게끔 그런 암호화폐 펀드 상품을 만든다는 겁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 월가에서도 이런 상품들이 많이 나올 거다. 자, 프로쉐어즈 이더리움 현물 ETF 추진 2배 레버리지 ETF도 상장. 자, 이렇게 보시면은 프로쉐어즈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뛰어들만 하죠, 얘네들이면. 그래서 2배 레버리지 ETF도 상장을 시켰고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출이 나왔네요. 6일날 처음 유출이 나왔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나왔고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런 식으로 6일날 첫 유출이 나왔고 아마 이때 코인베이스가 음수로 돌아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유입이 되다가 첫 유출이 또 나왔다는 거.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6월 7일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실업률까지 예상치 3.9인데 4.0% 나왔고요. 예상치가 18만 6천 건인데 27만 건인가 높게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임금 상승률까지 높게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어떻다? 조정을 받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국 증시는 조금 더 보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조정을 받을지, 또 얼마나 빠질지도 보셔야 되고. 자, 6월 12일 중국 PPI 발표되고 6월 10일 미국 CPI 중요하겠죠. 미국 물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지표는 뭐 0.1 정도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아마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근원 CPI가 중요하겠죠. 근원 CPI도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13일날 연준 금리 결정 있을 겁니다. 요거는 제가 근처에 가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6월 13일이면 언제야?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수요일날 제가 그 제로팔 연준 의장이 FOMC 회의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어떤 얘기 할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3일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18일날 소매 판매까지 발표됩니다. 소매 판매 얼마나 나왔는지 소비가 얼마나 좋았는지 떨어졌는지 그거 발표되죠. 그리고 18일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되고 신규 주택 판매 지수 발표되고 27일날 국내 총생산 GDP 발표되면은 6월 달에는 끝이죠. 그래서 이전이 1.3이고 아마 이제 확정치겠죠. 후보치, 잠정치, 이제 확정치 발표가 될 건데 1% 초중반대 발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막 크게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1%막 1.1 이렇게 낮게 떨어진다 그러면 시장이 잠깐 울 수는 있습니다.